지금 의대 증원 유예안 제안했다. 이게 처음에 알려졌죠.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이게 다 언론을 통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그럼 이 언론이 보도될 그 과정은 누군가가 설명을 했으니까 보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 일단 합니다.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뭐 제안했다 거절했다 이런 게 자꾸 다 이렇게 막 속속들이 알려지게 되면 내밀한 대화 어렵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습관 같아요 이거. 그리고요. 이것도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참모진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관계자 이 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죠. 한동훈 대표 상의 없이 중재안 제안에 이거 불쾌합니다. 불쾌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죠. 이런 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 네. 그러면은 일단 대통령실은 이 내용은 차치하 두고요. 네. 한동훈 대표의 저런 언론 플레이가 지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의 습관 같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일단 공개하는 것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로 따져보면 비대위원장 하실 때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했다고 공개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또 전당대회 중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하라고 또 나경원 그 후보가 했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덜컥 나온 거죠 토론 네. 중에. 또 중간에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사과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말도 하셨고요. 최근에도 여야 대표는 생중계로 하자 공개하자 이렇게 하시더니 또 박단 위원장도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를 전제로 만나기로 했는데 그게 어쨌든 알려졌어요,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박단 위원장이 기분 나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대통령실 중재안까지 전달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는 이렇게 공개하시는 걸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정치를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권에서 예민한 의제에 대해서 예. 사전 조율을 통해서 극적 타결하는 것을 국민께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의외성이 있었을 때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은 더 충격이 크거든요. 하지만 만난다고 불을 다 지펴놨는데 만약에 결렬이 되면 예. 그 부정적인 충격도 크기 때문에 이 정치권은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의 데미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사전 조율을 해왔는데 예. 한동훈 대표께서는 아직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러한 어떤 절차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잠깐 말씀할 게 드릴게요 지금요. 지금 이게 뭔가 좀 묘하게 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게 과거에 한번 봤던 갈등 국면이 또 불거진 거 아니냐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다는 이 유예안과 관련해서요. 이것도 좀 당내에서 뭔가 설명들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유예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의료 개혁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당도 함께 할 생각이다 하는. 최고위원 중에는 이뇨한 최고위원과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정책위장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셨고 논의와 소통을 통해서 나온 중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예안이 어떻게 나왔냐.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상의한 바 없는데요. 근데 지금 장동영 의원, 한동훈 대표 측이라고 대표로 꼽히신 분인데 이뇨한 최고위원, 근데 정책위의장하고 소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면 의대 증원 유예안 제시가 있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제시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절이 됐죠. 근데 같은 사안인데 다르게 본다. 일단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거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강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측은 아니 이거 지금 상태가 심각하니까 중재자 역할 좀 하려는 건데 왜 그럽니까 지금? 자기 정치와 중재자.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거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거 접점이 좀 나오게 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되게 많은 언론들에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거를 흘렸다라는 걸 마치 정설처럼 이야기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부분 의정 갈등이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예. 우리가
당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얘기하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예. 다만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뜻을 가지고 추진한 의료 개혁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당은 받쳐줘야 된다. 예. 다만 만약에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당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된다. 정부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예.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전당대회 이후부터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의료 대란이니 뭐니 뭐 방송 나와서 얘기해도 우리 다 조용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주당도 아마 알 겁니다. 그랬다는 걸. 근데 지금 시점은 사실 아직은 정부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시점이라고들 생각했던 시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고위당정에서 얘기가 나왔고 고위당정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이 모인 상황에서 이게 전달이 된 것이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언론의 보도로 나와버린 건데 예. 이 언론의 보도로 나왔을 때도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 그날 그 모 방송사에서 보도가 나왔을 때 저한테 기자들이 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예. 그날 밤에. 대변인이니까 전화가 오죠. 오. 당연히. 굉장히 많이 왔는데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 오. 직접. 그랬더니 비공개적으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라고 얘기했어요. 오. 분명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흘린 거였으면은 예.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죠. 그때부터 적극 대응으로 나가죠. 그럼 거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는 사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당이 이제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점은 아직 정부에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여력이 남은 시점이라고 예. 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 추석 연휴가 지금 길게 남아있는 이러한 예. 상황에서 어찌 보면 진짜 추석 연휴에 어떠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 당이 이제는 얘기를 해야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하는 입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의료개혁이라는 대의를 우리 당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생명에 위협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쟁으로 소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패널분들 설명 들어보셨죠? 지금 약간 여야, 약간 성향이 다른 패널분들 두 분씩 앉아 계시면 말씀들 하셨는데 그런데요, 이게 또 엉뚱한 대로 또 이 상황이 튀나 봅니다. 이른바 이제 팬덤끼리 완전히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화면으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좀 준비했는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게 좀 위아래 지금 검은 줄로 이렇게 서 있고 있죠? 위아래가 볼게요. 한동훈은 제발 집권당 대표답게 행동하라. 의대 증원 유예 미쳤냐? 이건 뭐죠? 이게 네이버 카페 건사랑. 건사랑이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한 팬카페죠. 여기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있어요. 밑에 거 보겠습니다. 이건 위두훈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팬카페죠. 집 나간 공정위와 상식위를 찾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용사는 국민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런 내용이죠. 한동훈 대표의 구체적인 제안 긴급 동의하라. 완전히 다르군요. 김종국 전 행정관. 이것도 팬덤끼리 충돌입니까? 이런 모습까지 나타났네요, 지금 오늘이. 저는 앞으로 저건 계속 반복적으로 벌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드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당대표를 통해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고 또 그 외에 있는 부분들은 대통령의 지금의 통치행위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사랑 뭐 이렇게 표현, 이런 거기 팬카페 때문에 이름이에요. 갈등은 더 계속 반복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MB 정부하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태양은 두 개일 수 없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런 거죠. 한동훈 당대표가 차별화를 통해서 대권 행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건 이미 나왔습니다. 배은망덕론이 나왔죠. 예. 검사를 법무부 장관을 시켰고 비대위원장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게 차별화를 통해서 대권 행보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하나 내용이 있고 또 하나 이제는 안 된다. 길들이기 차원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싸울 수는 없고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딴지 거는 걸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 이걸 계기로 해서 싸움을 벌인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저는 내부에서 궁극적으로는요 아마도 탈당론
출당론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소위 과거 이준석 당대표를 출당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친윤계 같은 경우는 한동훈 당대표를 출당시켜라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반대로 대통령이 한동훈 당대표의 앞길을 막고 있으니 탈당론, 대통령을 탈당시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심각한 내용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을 보게 되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누군가 한쪽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그 시점이 아마 되게 중대한 사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